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켜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 들어 부쩍 지나온 시간이 자주 떠오르고 문득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보다가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선배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기운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짧은 한마디에는 수십 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분이 정작 본인 입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이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신 분들이 나중에 너무나 많이 후회하시는 걸 제가 직접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신다면 여러분도 10년 후, 20년 후에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그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그 후회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시간을 되돌려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종류의 후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하루만 무리해도 며칠이 힘들다는 느낌. 하고 싶었던 일들이 분명히 많았는데 정작 그 목록을 꺼내보려고 하면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먹먹한 느낌. 이게 저 혼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막상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하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 허무한 마음이 자꾸 밀려옵니다.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함께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모두 비슷한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 조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해질 거야. 지금 참으면 나중에 다 보상받을 거야.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상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참고 심지어 보고 싶은 사람도 참았습니다. 그 참음이 언젠가는 꼭 보상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이 도대체 언제지?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나중이 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엔 결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시키고 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엔 손주가 생겼습니다. 집 대출을 다 갚으면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이번엔 내 몸이 하나둘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지금 우리는 정말 편안해졌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선배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성실의 아이콘 같은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고 남들이 다 쉬는 주말에도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허튼 곳에 돈 한 푼 쓰는 법이 없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본인 것은 뒤로 미루는 게 당연한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처럼만 살면 노후 걱정 없다. 저게 바로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다. 자녀분들도 다 잘 키우셨습니다. 큰 자녀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작은 자녀는 결혼해서 손주까지 안겨드렸습니다. 집도 여유 있게 장만하셨고 통장에도 부족함 없을 만큼의 돈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제 앞에서 커피를 한 모금 드시고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내 인생을 살아볼까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줘.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몇 시간만 차를 타도 허리가 아파서 힘드시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싶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밤늦게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체력적으로 무리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모은 게 지금 와서 보니까 쓰지도 못하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로만 들리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 분 더 들려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고 지내는 또 다른 분은 평생 변변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못 가고, 중년이 되어서는 아이들 키우느라 못 가고,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는 이번엔 부모님 병수발 때문에 못 가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도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돈 좀 모이면, 나중에 애들 다 크면, 나중에 한숨 돌리면. 그런데 그 나중이 드디어 왔을 때 이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던 남편분이 갑작스레 건강이 나빠지셨고 본인도 무릎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설레는 마음 자체가 예전만큼 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시면서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그때 조금 덜 벌고 조금 더 살아볼 걸 그랬어요. 조금 덜 벌고 조금 더 살아볼 걸.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여러분은 느끼시나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덜 벌어도 좋으니 그때 좀 더 나답게 살았어야 했다는 후회. 그럼 여기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미루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기회는 또 올 것이다.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 믿음은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0살, 30살에는 앞으로 살 날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50살, 60살, 70살이 되어서도 똑같이 가지고 산다는 점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 안부를 주고받았던 오랜 친구가 내년에도 건강하게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가볍게 다녀오는 이 동네 산책길을 10년 후에도 똑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밥을 먹는 이 가족과 앞으로 몇 개의 식사를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단어인 겁니다. 여기서 잠시 제 이야기도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랫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매번 나중에 하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부모님 생신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간단한 식사만 하고 돌아왔고, 친한 친구가 힘들다고 전화를 했을 때도 다음에 시간 될 때 꼭 만나자며 통화를 짧게 끝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그 친구가 했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 한마디에 제가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요? 1시간만 시간을 냈어도 되는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나중에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정말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인지, 오늘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마음 한구석에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 맞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돌봐야 할 가족이 있고, 해결해야 할 경제적 문제가 있고, 관리해야 할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다 내팽개치고 자유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훨씬 더 소박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 혹은 일주일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롯이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게 꼭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근처의 작은 찻집에 혼자 다녀와 보는 것.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찾아 들어보는 것.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용기 내어 문자 한 통 보내보는 것. 정원에 심고 싶었던 꽃을 심어보는 것.
젊었을 때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손을 놓았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 어떠신가요? 이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심지어 이런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푹 쉬는 것. 가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비워두는 하루.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의무도 없이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보내는 하루. 많은 분들이 이 쉼이라는 걸 죄책감 없이 누리지 못하십니다. 평생을 쉴 틈 없이 살아오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쉼도 나를 위한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해? 너무 늦었지.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작하기에 늦은 때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0이 넘어서 첫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유명한 화가가 되신 분도 있고 70이 넘어서 처음 글을 배우신 할머니가 시인이 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유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오늘이 80년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그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볼까? 아,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걸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난 후 바로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완벽하게 준비된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완벽한 때라는 건 영원히 오지 않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아마 영원히 못하실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사실 나이가 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나이 든 분들은 많이 해본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했던 일, 실수했던 일, 손해봤던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어차피 그런 경험들도 다 인생의 일부니까요. 그런데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하시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해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때 그 여행을 갈 걸, 그때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때 그 일을 한번 시작이라도 해볼 걸, 그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볼 걸. 모두 해봤다가 아니라 해볼 걸입니다. 시도 자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거나 추억이 되지만 시도하지 않은 것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마음의 빚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한 번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씩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집중이 흐트러지셨거나 놓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짧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오늘의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고 나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후회는 해본 일이 아니라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둘째, 우리는 늘 나중에라고 말하지만 그 나중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건강도, 기회도, 소중한 사람들도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셋째,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걸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책임과 현실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하루에 단 한 가지, 일주일에 단 한 가지라도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넷째, 그 선택은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여행, 한 통의 전화, 오래 미뤄둔 취미, 하루의 쉼, 그 어떤 것이든 충분합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오늘 안에 단 하나라도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가장 큰 의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나이 들어가며 마주하게 되는 삶의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지만 꼭 누군가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조금 더 후회 없이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부디 여러분이 오늘 마음먹으신 그 한 가지를 꼭 실행에 옮기신 후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색깔로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이 후회보다는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